대표이사님의 경영 철학과 젠마코리아의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은데요. 진짜 회사의 대표이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거를 처음 오신 분이 처음 듣는다는 건 아마 오늘 큰 행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도대체 젠마코리아 대표이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와 젠마코리아의 앞으로의 비전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젠마인들을 위해서 성공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계신 우리 젠마코리아 대표이사님 모실 때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젠마코리아 대표이사 이우종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니 뭐 종교 집단에 온 것 같아요. 아니 종교 집단에 온 것 같아요. 제가 나쁠 거라 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제가 그 1월 2일 시무식 때 쓰고 오늘 또 이렇게 씁니다. 그 일단은 그 저기 그 영상을 제가 틀어달라 그러면 좀 틀어주시고요. 불 좀 한번 조금 이따 꺼주시는데, 제가 네? 그래요? 지금은요? 네. 제가 저기 작년 12월 달, 그 며칠 안 됐습니다. 12월 20일에서 23일 동안 중국의 우리 리더분들 모시고 중국에 가서 송년회를 했습니다. 그 송년회 영상을 잠깐 틀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틀어주세요. 불 좀 꺼주시고요. 네. 네.
오늘도 할까요? 중국이 그 송년회를 했는데 지금 그 12일 날 그저께 12일 날 산시성 태안에 350명 정도 왔습니다. 망년회를 했고요. 그리고 그 13일 날 어저께 11일 날 그다음에 13일 날은 어저께 북경에서 한 300명 정도 오셔가지고 망년회 송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15일 날 상해에서 송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일 날 또 금요일인가요? 네? 금요일 신년이에요? 예, 1월. 예. 그러니까는 내일이 15일이죠. 내일은 북경에서. 내일은 어저께는 북경에서 내일은 상해. 그리고 그 17일 날은 우루무치, 신장. 그 중국 서역 끝쪽. 그 실크로드 있는데 중앙아시아 쪽 끝에 우루무치에서는 약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송년회를 하고 이제 우리 지사장님이 올 겁니다. 조금 이따 뭐 사진은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그 엊그저께 그 일요일 날 일본에서 늦게 들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 100여 명 정도가 이 골드 이상 직급자분들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일본 전역에서 오셨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액을 받던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억엔 나리사와상이라고 연세 드신 분이에요. 지금 68세 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전에 네트워크를 하면서 한 달에 1억엔씩.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달에 10억을 벌었던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저희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분 재산이 그 18억 엔, 현금으로만 18억 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80억이 넘죠. 거의 요새 환율로 떠면 한 200억의 현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왜 작년에 왜 이 사업을 하느냐 그랬더니 돈은 벌 만큼 벌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네트워크가 뭔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겠다고. 네트워크는 이런 거라는 거를. 그래서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합니다. 3일 동안을 꼬박 다 이렇게 제가 있는데 오셔가지고 그저께 이제 들어왔는데 끝까지 같이 남아가지고 같이 있어준 분입니다. 그런 분들. 그 다음에 그 나까지마 가오르라고. 나까지마 가오르인가? 맞나요? 그 아메이의 그 스폰서 분도 이제 저희 젠마 재팬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젠마 재팬은 이 미국의 글로벌 회사, 그러니까는 뉴스킨이라든지 아메이라든지 뉴스킨에서 참 신기한 분을 봤습니다. 신기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뉴스킨의 최고 직급자가 하와이안 블루 다이아몬드라는 직급인데 그 직급을 더블로 달성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뭔 얘기냐면 하와이안 블루 다이아몬드를 가기 위해서는 16라인을 해야 됩니다. 직대로 추천 조직도 16라인에서 직급자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16라인 말고 또 16라인을 또 한 거예요. 그래서 더블 하와이안 블루 다이아몬드 전 세계도 어디도 없는 그분이 들어왔는데 참 우리가 지금 얼굴들하고 다 똑같습니다. 별다른 게 없어요. 단지 일본은 본인이 추천하면은 절대 어떤 누구도 본인 추천을 다른 사람한테 이양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돈이 되는 이유가, 수입이 되는 이유가 추천은 어떠한 경우도 자기 추천은 자기 거 가져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을 한다든지 200명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물며 우리 지금 거기서 우리 쿠마자상도 이제 곧 100명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분도 하와이안 블루 다이아몬드인데
제가 오늘 서두에 뭐 이런 얘기 드리는 거는 추천이란 부분은 나하고 관계된 인맥이에요. 물론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서 오지만은 추천 부분을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는 10억을 한 달에 벌 수 있다는 등 20억이 되는 30억을 벌 수 있다는 한 달에 그렇게 꿈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돈들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네들이 하나하나 다 얘기하는 게 젬마는 무조건 됩니다예요. 제가 대표이사를 이 앞에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젬마는 무조건 됩니다야. 네. 왜냐하면 네트워크에서 최고 정상이다 올라간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지속성이 없었대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많은 돈이 보니까 당연히 오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큰 직급을 갔어도 나중에는 뭐 환경적인 요인, 뭐 아니면은 국제적인 요인, 뭐 나라적인 요인에 의해 가지고 점점 이게 소멸되어 가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젬마는 자신 있답니다. 젬마는 평생 끝까지 자식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일본에서. 그러면 여기 상속도 되고 인세 수입도 되는 게 젬마가 맞긴 맞네요. 다른 회사는요. 다른 회사는 이러면서 젬마는 맞다고 이런 얘기들을 해서 너무 기분 좋게 한국에 엊그저께 밤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게 켜졌구나. 자, 제가 그 시무식에 그 1월 2일 날 시무식 때 제가 그 여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두 낱말에 대한 화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두 낱말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라는 낱말에 대해서 말들을 이어갔는데요. 두 화두에 대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세상을 이끌고 있는 지금 현재 세상에서 우리 세상을 이끌고 있는 선도하고 있는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어떤 것일까요? 라는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도 서두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세상을 선도하며 이끌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란 존재는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있어야지 세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내가 있어야지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상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도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장난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지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잖아요. 세상은 내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그러므로 저는 세상을 선도하며 이끄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란 얘기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터부시하고 나 자신을 비하시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한 분 한 분이 있어야지 다 세상이 있는 겁니다. 각자가 전부 다 없다면 세상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세상한테 내가 명령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끄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나요? 네, 세상은 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2020년이 올해 왔습니다. 2020년은 누구의 해예요? 내 세상이니까 나의 해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해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나의 해니까
우리들의 해도 되겠네요. 2020년. 그러면은 젬마라는 뜻을 아시죠? 젬마는 보석의 어머니, 보석같이 소중한 사람. 그러니까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2020년은 우리들의 해가 아니고 2020년은 누구의 해? 우리들의 해, 나의 해, 젬마의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들 큰 꿈을 꾸십시오. 큰 꿈을 꾸십시오. 68세 드신 그 나리사와상도 별반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젬마에 오니까 예뻐지시더라고. 그런데 신기한 게 젬마 재팬에 가서 한 100여 명 정도 있는데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다들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미인인 경우를 못 봤어요. 일본을 다니면서. 근데 한국만 딱 오면, 여기만 딱 오면 제가 눈이 뒤집혀집니다. 너무 잘생기셨고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항상 이게 웃고 그러는데요. 우리 식구들이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다들 잘생기시고 다들 멋있고 다들 예쁘신 분들이에요. 네. 얼마나 예뻐요. 죄송합니다. 우리 저보다 어르신인데 짱. 왜 웃으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웃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만 생기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세상하고 똑같거든요.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 틀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일 거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난 세상이 우리들의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세상은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세상이 참 암울해지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세상은 정말 밝은 세상이고요. 제가 한국에 이게 딱 오면은 뭔 생각이 드냐 하면 참 푸근해요. 아, 이런 세상.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 하면 한국 대단한 나라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요, 여권 자유자재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뭐 180 몇 개국 된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세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그 나라도 우리하고 거의 우리보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하고 한 몇 나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여권 만드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확률이. 우리나라는 63%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여권 만든 확률이 63%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20%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폐쇄적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한 70%, 이제 80%,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제 막 이렇게 나가면 한 7, 80%만 올라가면 세계는 누구 거? 우리 거. 먼저 누구 거? 내 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은 글로벌에 대해서,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간데 설명을 하고, 글로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전 세계를 우리 젬마 코리아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젬마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젬마 글로벌이라고 했습니다. 젬마 글로벌인데 글로벌 젬마가 아니고 왜 제가 젬마 글로벌이라고 했을까요? 많은 회사들은요, 회사를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해외 수출도 되고 뭐도 되고 해서 해외로 나갑니다. 그럴 때 그네들이 얘기하는 건 글로벌 회사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글로벌 대우,
글로벌 삼성. 근데 삼성 글로벌, 대우 글로벌이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근데 젠마는 처음부터 글로벌로 갔기 때문에 앞에 당당하게 젠마 글로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어느 회사들도 처음부터 글로벌을 아예 작정을 하고 시작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젠마만큼은 처음부터 글로벌을 만들려고 준비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젠마 글로벌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한국도 살기 어려운데 자꾸 해외에 나가라고 하는 분들 혹시 있나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래 가지고요.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제대로 다들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세계밖에 없습니다. 세계로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 세계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지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 놔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우리 젠마인들입니다. 그럼 우리 젠마인들은 애국자죠. 정말 애국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돈들 벌어들이는 그게 애국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젠마가 걸어가는 길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물론 발판이 되겠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삶에 대한 꿈과 희망의 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젠마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젠마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젠마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젠마 비전. 근데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가난하지도 않더라도 어쨌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우리가 배우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배우지 못한 게 아니고 우리 자의해 가지고 공부하고 적성이 안 맞아 가지고 공부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원래 공부를 했었으면 다들 하버드도 다 갔을 분들인데 왜 웃어요? 맞잖아요. 얼굴만 봬도요. 하버드 아니야? 하버드 할아버지라도 갔겠어요. 근데 공부를 일부러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다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간에 그리고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움직일 수만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움직일 수만 있다면 다들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정말 젠마에서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웃으면서 함께 즐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같이 가져야 됩니다. 우선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젠마에서는 같이 포기하지만 않고 간다면 다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시면 그 믿음 때문에 앞으로 내년, 후년, 후년 다들 크라운 되실 수 있습니다. 다들 크라운. 시간이 문제지. 그거 남들도 가는데 내가 못 갈 게 뭐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꿈도 없이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크라운? 예, 크라운. 다이아몬드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믿음만 꼭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내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로 끌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같이 모여있는 스폰서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같이 뭉치기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젠마는 전 세계 젠마인들의 생존의 수단이 아닌 삶의 버팀목이며 행복한 성공의
길잡이입니다.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 이재용 씨 좀 미안하지만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은 정말 많잖아요. 근데 아버지도 저렇게 됐지, 동생들도 죽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복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 텔레비에 뭐 스포트라이트도 이렇게 빛을 받고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다 제약이 있고 사진 찍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네들 인생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어딜 가도 가방만 둘러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 스파르타식으로 일의 스케줄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못 하잖아요. 불쌍한 그들이잖아요.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정말 돈만 따라준다면 정말 행복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젠마였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2019년은 글로벌 원년해, 2020년은 글로벌 안착해, 2021년부터는 글로벌 정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정착해가 이제 되면서 글로벌 젠마가 아니고 젠마 글로벌이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글로벌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될 텐데, 글로벌을 나가려면 먼저 주체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체라는 건 뭐냐면 회사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개인이 나가야 되는 건가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성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해외에 이제 이 파트너들을 만들려면 개인이 나가는 건가요? 회사만 나가는 건가요? 전체가 같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들, 네트워크 사업자분들은 각각 따로따로 이게 분리가 됐다는 느낌들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140여 개 회사가 있지만 회사는 회사대로, 왜냐하면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돈 된다 해서 돈들 걷어서 네트워크 회사 차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회사를 차릴 목적이 무조건 돈에 안착이 되는 회사들이 거의 80-90% 이상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가짐이 팽배하냐면 회사 따로 사업자 따로, 이런 마음들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분들이 어떻게 됐든 그건 사업자들 목이고 회사는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의 실질적인 답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분들은 회사에 어떻게 됐든 돈 된다니까 들어와서 내 파트너가 어떻게 됐든 나만 벌으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가 회사가 돈을 보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각 개체마다 욕심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분들도 다들 영적인 존재인데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 회사가 얼마 갈지 모르지만 일단 돈이라도 벌어보자. 먼저 선점을 해서 돈이라도 벌어보자는 의식이 팽배하죠. 그런 의식이 팽배한 리더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일단 나만 돈 되면 된다는 생각들이 팽배해집니다. 파트너들이 어떻게 됐든 죽든 살든 나만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팽배해지다 보니까 누가 뭐래도 제품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이게 아니고 일단 돈부터 벌어보자. 그리고 통장부터 까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네트워크 회사들의, 죄송한데 작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 리더분들 중에는 어쩔 수 없이 갔지만 정말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살려고 하는 리더들이 많은 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돈이 들어옴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게 다 가려져 버리죠. 가려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돈 벌까로 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어지는 겁니다. 명분도 없어지고 상생도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진정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위에 사업가, 경영자 마인드를 여기 계신 분들이 꼭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니 때문에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지 스폰서한테 돈을 벌어준다거나 이건 정말 죄송한데 정말 이건 무식한 생각입니다. 스폰서분은 위해서 내가 일을 하니까 돈을 벌어준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지 누구를 위해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내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들 성공하려고 온 거지 누구 돈 벌어주고 누굴 위해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위에 스폰서분들, 파트너분들, 나가 파트너해도 나도 이제 스폰서가 될 건데 각자의 내가 가장 가지고 가야 될 거가 뭐냐면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는 겁니다. 경영자는요 올인을 합니다. 경영자는요 밤낮 없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어떻게 하면 남을 어떻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내 회사니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성공이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남들하고 같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좋으면 벌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진정한 글로벌 우리 맨이 되기 위해서는요.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회사는 돈이 아니고요.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게 회사입니다. 각자의 나가 아니고 전체를 생각해서 전체의 어떤 버팀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회사지 회사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단 그게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네트워크 회사가 많이 있지만 그냥 돈 벌기 위한 회사가 아니고 진정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간은 뭐냐 하면요. 우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너가 아니고 우리가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돼야지 사업자분들을 가족처럼 아낄 수 있고 회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아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돼야지 되고요. 그런 우리 경영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경영자가 되셔야 됩니다. 경영자. 네네.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냐면요. 나란 존재가 어떤 개체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이런 회사, 이런 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끝은 안 좋습니다. 끝은 안 좋아요. 끝이 안 좋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그런 인맥들을 정말 구덩텅이로 이렇게 빠뜨릴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정말 피해를 줘가지고 정말 내가 사기꾼인 식이 그렇지 않은데 사기꾼이 된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경영자 마인드를 가지면 내 식구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 식구들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경영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전체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만 상생이 됩니다. 상생이 되고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들 어디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웃을 수 있고 항상 좋은 기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처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들 너무 잘생기고 너무 미인이고 너무 사랑스러운 분들만 있는데 우리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영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네트워크 회사도 마찬가지고 서로 상생하는 그 전체를 생각하는 이게 기본이 돼야지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우리 이제 앞으로는요. 사업자 뭐 이러기보다는 경영자, 사업가입니다. 경영자, 사업가입니다.
본인들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서 생각해야 되지. 그리고 높인 상태에서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삶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경영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은 걸음마다 시간 가는 것마다 여기 계신 분들 행동, 생각이 바뀌면 어느 순간에 경영자로서의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저 나라 가서도 회장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회장님은 제가 어떨 때 쓰냐 하면 우리 그 식구들이 한 달에 1억 이상 그런 분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무조건 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중견기업에 한 달에 1억씩 가져가는 그 회장은 없습니다. 그거 아시나요? 한 달에 1억씩 이렇게 가져가는 거 없습니다. 주주들이나 어떻게 해요? 뭐 지분에 의해 가지고 뭐 가져간다 이거지만 한 달에 꼬박꼬박 1억 넘게 아까 그 10억씩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1억씩 받는다면 1억이란 얘기하니까 자꾸 꿈같이 들리죠? 한 달에. 네? 꿈같이 들리나요? 처음에는 1억이라 그러면 그거 뭐 지금까지 평생을 만져보지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나한테 올까? 딴 나라 사람? 저 다른 우주의 사람들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일단 100만 원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 그러면은 각각 매달 1억씩 버는 거는 각자의 시간의 노력이겠죠? 간절함의 노력이겠죠? 그러면 일단 100만 원부터 시작할 수는 있잖아요. 일단은 100만 원부터 해보자. 그러다가 조금 돈이 100만 원 넘게 들어오면 이거 되잖아. 이거 되는 거네? 이런 얘기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죄송한데 간땡이를 조금만 더 해가지고 300만 원을 한번 튀어보세요. 그래요. 그것도 되면 이거면 사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돼. 그러다가 500, 1000씩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인프라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네네. 그 기간을 우리가 언제 두느냐가 문제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 먹기 다 되는데. 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면 되고요. 그리고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모든 정책의 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경영자분들도 이제 마찬가지고 모든 정책의 바탕은 첫째, 자존감이 살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건 자신감이 아니고요. 자존감, 자기 존재감을 높이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까도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이 명령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인데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봤을 때 뭐 괜찮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런 자존감을 세울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인데 세상의 지배자인데 명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일 그리고 좋은 일의 생각들이 각각 머릿속에 들어가는 그렇게 된다면 뭐 자신 있지 않나요? 어디를 가도 걸음걸이도 그렇고 어깨 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고요. 그리고 서로 니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살자. 이게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이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되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지속성 매출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매출들이 일어나야 되지. 그렇다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게 정말 좋은 제품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정말 착한 가격이 돼야 되는 거고 어디도 이런 가격이 살 수 없다는 그런 착한 가격들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 가서도 야 이거 했는데 괜찮더라 이 얘기가 나오지. 이게 안 되고는 어디 가서 쭈삣쭈삣하고 야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 가장 기본은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글로벌 네트워크가 아닌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기본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힘들게 돼 있습니다.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 착한 가격이 돼야지 내가 써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게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무슨 정보만 들었다 하면은 얼마야? 마케팅이 어떻게 돼? 이것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보를 들었을 때 아, 내가 팔 수 있을까? 가 아니고 뭐부터 생각해야 돼요? 이 제품이 정말 좋은가? 나한테 필요한 제품인가?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격은 어떤가? 아, 이 정도 가격이면 뭐 한번 먼저 시작해 볼까? 먹어 볼까? 사용해 볼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거 해봤더니 괜찮네.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남한테, 다른 분들한테 니도 한번 이거 한번 써봐. 그러면은 손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써보지도 않고 야, 이게 좋다더라, 니 써봐 이러면은 사기꾼밖에 더 되겠냐고요. 솔직히 사기꾼밖에 더 되겠어요. 내가 안 써봤는데,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누구한테 이게 전달해, 이게 좋으니까 써보라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요새 영화 재밌는 게 뭐죠? 제가 요새 왔다 갔다 안 하고 영화 볼 시간이 없어서. 네? 천문. 아, 그 장영실 그거 나와, 그거 보긴 봐야 되는데. 예. 근데 그거를 봤는데 괜찮아요. 그러면 주위 분들한테 어떻게 해요? 아, 나 이거 봤는데 괜찮다. 그렇다고 해서 천문 본 그 영화사에서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티켓 하나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천문은 열심히 선전하고 아, 그거 봤더니 괜찮더래, 주위 분들한테. 그럼 주위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일단은 어떤 이익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감정, 자기가 느꼈던 거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은요 정말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아무 사심 없이 니를 위해서 얘기하는지 다 안다는 얘기입니다. 천문을 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봤더니 재밌어가지고 니도 봤으면 좋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가감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네가 봤는데 괜찮나? 그 어떤 좀 치밀한 사람은 또 인터넷에 검색해요. 이 검색해도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에이, 그거 봤더니 별로다, 이런 사람 말고 대다수의 주위 분들은 아, 그래, 나도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감정, 어떠한 이익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정말 성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정말 좋은 제품이 착한 가격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이게 돼야지 내 아들내미 딸내미한테도 야, 이거 괜찮더라 되죠.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안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이게 좋다더라 하면은 엄마 또 무슨 일 저질렀어, 이렇게 그냥 집에만 가만히 계시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뭘 또 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얘기들입니다. 그지 않나요? 근데 가격도 괜찮고 제품도 정말 괜찮아. 그리고 젠마처럼 어디도 없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기를 처음에는 요거도 먹을 겁니다. 엄마 또 무슨 일 했지? 또 카드 긁었어? 내 용돈 준 거까지 했지? 이렇게 하지만 니도 한번 써봐라. 아무 얘기하지 말고 써봐라. 뭐 이건 이렇게 쓰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그때 돼서는 이거는 뭐 좀 괜찮은 것 같기도 하네. 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건강하면 자식들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 엄마가 얼굴이 달라지거든. 그리고 우리 아빠도 이게 건강이 좀 괜찮아지고. 그런 세상이 사실은 네트워크의 세상입니다. 네,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랬을 때 소비가 이루어지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이게 좋다 돈 된다 해가지고 이거 이제 하지 마시고요. 네네. 그리고 보상 플랜이라든지 그러면은 우리가 산 거에 대해서 어떤 보너스, 마일리지 무슨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마트 뭐 하이마트 뭐 이런 데는 전부 포인트 마일즈 해가지고 돈으로 안 주잖아요. 그거 뭐 다음에 합쳐가지고 뭐 사야 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PV라고 해서 무조건 돈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좋은 보상 플랜이 있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마케팅을 전 세계적으로 펼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리고 기획적인 마케팅 그 기획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있어야지만 자존감이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상생을 가지고 조직 구축, 내 파트너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자연적인 소비 매출에 의한 판매와 그 다음에 자연적인 조직 구축이 되면 성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또 핵심적인 부분인데 스폰서는 부모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트너는 자식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형제 라인은 이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삼위일체가 이렇게 맞물려 가지고 같이 돌아가야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느 거 하나라도 삐거덕 한다면 사람이 일단 마음을 다칩니다. 마음을 다치면 어떻게 돼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니하고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 다침에 의해 가지고 몇 달, 몇 년 이상씩 해왔던 일을 그냥 포기하고 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것을 마음을 다친 이유 때문에 그만둬야 된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마음은 마음이고 내 삶은 삶인데 서로 간에 스폰서하고 파트너 간에 이게 서로 간에 유기적인 관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만 배려하고 조금만 양보만 하면 다 되는 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의 관계들이 정말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만 조금만 내려놓는다면 조금만 양보한다면 스폰서든 파트너든 아무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개인 욕심들 때문에 스폰서 파트너 관계 형제 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조금만 내 이웃인데 양보하면 되는 거를 내 그룹만 내 조직만 이래버리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회사는 도대체가 같이 하자는 거야 아니면은 지들끼리 각각 따로 국밥처럼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죠? 맞아요. 그러죠. 그러면은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리더분들도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정말 리더분들 마음 깊이 새겨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특히 우리 조상은 천지인의 사상을 삶의 철학으로 삼고 살았어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동양 철학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 땅, 사람 나타난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예요. 이 하나가 무너지는 순간에 대재앙도 일어나고 필리핀에서 저기 화산 폭발도 일어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호주에 저렇게 서울에 몇백 배요? 불난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예쁜 코알라가 거의 멸종되다시피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하늘 땅 사람 나타난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하나라는 거. 부모와 같은 스폰서를 제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자식 같은 파트너들은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내가 스폰서한테 막대하는데 자식들은 똑같이 배울 거 아닙니까? 정말 똑같이 배웁니다.
내가 스폰서한테 그래도 스폰서로 인정하고 배웠든 못 배우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쨌든 나를 소개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우들을 서로 갖춰주고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쟤는 뭐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모르고 쟤는 뭐 조직 관리도 할 줄 모르고 쟤는 좀 그래. 그러니까 나부터 우산을 씌우면 밑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들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또 우산 씌울 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내가 위에 우산 씌웠는데 보고 배워줘야죠. 똑같이 해줘야죠. 그죠? 우리의 이웃과 같은 형제 라인은 무시하고 경쟁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모습을 파트너는 또 어떻게 볼 거예요? 내 라인만. 그러면 옆에 이웃 저기 파트너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라인만. 근데 내 라인만 했던 파트너들도 똑같이 나가가지고 내 라인만. 이 도대체가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서로 도와가면서 혼자 이 무인도에 사실 수 있어요? 전 못 살아요. 다들 못 살 거예요. 같이 더불어서 사는데 좋은 분위기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말 힘들어집니다.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인간관계 중심 사업이에요. 정말 인간관계 중심 사업입니다. 마음이 틀어지면요 억만금을 줘도 안 합니다. 근데 억만금을 주면 해야지. 왜 안 해? 인생인데 삶인데 잘 만들어놨다가 스폰서가 왔더니 누가 왔다는 안 하려고 그래. 왜 그 바보 같은 짓을 죄송합니다. 그런 걸 하냐고요. 내가 구축해 놓은 거 스폰서든 말든 그냥 열심히 해나가면 되는데 흘러가면 되는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데 그걸 못하고 그때 그것만 참았으면은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는 아이씨 그때 참았어야 되는데 맨날 그러면 뭐예요. 형님 인생이 바뀌는데 인생이 바뀌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네.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삼위일체 스폰서 파트너 정말 존중해 주고요. 개인의 욕심보다는 전체를 위해 사는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글로벌 마케팅 4차 산업혁명 뭐 SNS 뭐 비즈니스 플랫폼 하면은 이게 머리 아파요. 그러지 않나요? 조금만 50대 60대 넘어가면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SNS에 뭐 인스타그램 뭐 이건 모르겠고 SNS만 잘하라는 얘기잖아요. 돈 버는 방법 SNS만 젠마해서 잘하시면 돼요. SNS가 뭐예요? 그것도 어려운 얘기니까 모르겠고 카톡은 다 아시잖아요. 카톡만 잘하자는 얘기죠. 연세 있으시다 그래서 폴더폰 이렇게 덮는 거 있죠. 이거 쓰지 마시고 젠마 사업을 할 때는요 폴더폰 던지고 스마트폰으로. 왜냐하면 동영상 보고 다 해야 돼요. 네, 그거 하나만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SNS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뭐만 알으라고요? 카톡. 동영상 보내실 줄 알아요? 이렇게 문자 다 하시죠? 그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찍어 이렇게 편집하고 그거 저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라 뭐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이요. 그잖아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비즈니스 플랫폼 난 몰라. 카톡만 잘하라고 하면 됐대. 카톡만 잘할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플랫폼 이거 생각하지 말고 장터에 가면 많잖아요. 무슨 장터가 요새 아직 살아있죠? 남아있죠? 성주산 장터? 뭐 어디? 5일장 뭐 예? 5일장 3일장 뭐 일주일장은 없죠. 10일장? 5일장도 거의 사라졌죠. 장만 생각하면 장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 플랫폼 영어니까 머리 아픈데
그냥 장터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살아왔던. 장터에 왜 가요? 물건 사러 이것저것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 플랫폼 난 모르는 얘기야. 나하고는 전혀 인생이 연결되지 않은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장터만 생각하면 돼요. 그 플랫폼 하면은 혹시 그 역에서 오신 분? 아니 저기 무슨 뭐 서울역에서 오신 분, 여기 지방에서 오신 분, KTX 타고 오든 뭐든 타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 무슨 역에서 내리셨어요? 서울역? 서울역이 가장 빠른가요? 여기가? 그 서울역이 장터예요. 서울역이 장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에 가면 그 밥도 먹고 뭐도 사고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새는 역마다 전부 장터가 생겼어요. 역마다 다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수원역, 저는 집이 수원이에요. 수원역에 가면 아이 수원이세요? 반갑다. 수원인데 저는요 수원에 가면 왜 그렇게 발달되는 백화점도 있고요. 뒤에 큰 마트도 있고 지하에 가니까 음식점이 쫙 깔려 있고 요새 다 그러잖아요. 그게 장터잖아요. 장터 얘기하는 거예요. 장터. 플랫폼이라는 게 영어로는 그냥 역 얘기하는 거예요. 역. 역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걸 플랫폼 비즈니스.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장터가 있으니까 그 역에서도 먹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이렇게 사서도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를 카카오 또 제대로 하고 있어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카카오에서 물건도 사고 다 카카오에서 사요. 그럼 카카오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택시도 부를 수 있어요. 그죠? 그 선불이래요. 네, 카카오 택시도 있고 카카오 뱅크도 있고 수수료도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원래 쓰던 게 있다 보니까 그걸 못 쓰고 있지만 시간 나면 저도 카카오로 제 개인 계좌도 하나 구자도 하나 만들 텐데 그게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장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장터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터를 누가 만들었냐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글이란데 아마존은 어마어마하게 물건이 많습니다. 자기 장터에다가 모든 물건을 다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사면 물건도 사고 거기서 뭐도 하고 다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영어로 얘기하지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장터 얘기하는 거예요. 장터. 앞으로 전 세계는 장터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다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이베이, 뭐 비자 카드 이런 거는 뭐 장터나 마찬가지죠. 비자 카드도 카드 발급해가지고 카드를 쓰면은 수수료고 다 여기서 가지고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NS 뭐 비즈니스 플랫폼 모르면 그냥 카톡만 생각하시고 카톡에 장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뭐 인스타그램이다 뭐다 그거는 뭐 젊은 애들 뭐 아는 애들이면 하지만 그래도 SNS 나는 카톡 한단다 얘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제가 요거 한번 잠깐 틀어드리겠습니다. 불 좀 잠깐만 꺼주실래요? 그리고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네? 40분? 아, 그리고 어떻게 카카오톡은 불과 6년 만에 거대한 수익을 만들어냈을까요? 처음에는 무료 메시지를 사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당시에 이런 식으로 입소문이 퍼졌죠. 지금은 카카오톡을 모르는 사람을 찾는 게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창기에 200억에 가까운 적자가 있었습니다. 왜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사용자를 꾸준히 모았을까요? 이모티콘, 카카오게임, 카카오택시. 누군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마다 카카오톡은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면 거대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플랫폼은 사람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는 우리가 여행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변화시켰죠. 에어비앤비는 자기 집이나 빈방을 여행자를 위해 빌려주는 숙박 공유 서비스입니다. 누군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집을 웹사이트에 올려놓으면 여행객은 마음에 드는 집을 골라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처럼 평범한 집주인도 수입을 만들 수 있게 되죠. 여기 호텔 체인 기업으로 유명한 힐튼 호텔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호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10년도 안 된 회사가 100년 가까이 된 기업을 넘어섰습니다. 그것도 호텔 하나 짓지 않고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회사는 당신에게, 당신은 여행객에게, 여행객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서로 기회를 줍니다. 이들은 전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멤버십을 모으는 플랫폼 전략을 갖췄습니다. 가수들은 어떻게 돈을 벌까요?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죠. 그런데 더 큰 수입은 플랜 B에서 나오죠. 과거에는 주로 앨범을 구매했다면 이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합니다. 가수들이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같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겠죠? 지금 보신 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아직도 뭐 시골 가면 민박하는 데 있죠. 민박하고 있는데 제가 민박집을 전국의 민박집을 다 이게 인터넷으로 다 가입을 받게끔 했어요. 그래서 그 민박집에 사진 찍고 해가지고 좋은 점 장점들을 다 보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장점들을 제가 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인터넷이 통할 수 있는 컴퓨터에다 이렇게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럼 민박이 필요한 사람, 순간순간에 민박이 필요하고 저기 예약을 할 사람은 저한테 오라 그럽니다. 제가 민박집을 전국에 뭐 몇십만 민박집을 다 연결을 했다 그러면 저는 가만히 있어도 민박이 없어요. 제가 민박이 없어도 저는 그 사람들을 다 연결한 것 때문에 제가 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힐튼 호텔보다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다 민박집 이렇게 다 연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제가 얘기 드릴게요. 제가 우리 회사인데 회사에서 이은자 사장님을 가입을 시켰어요. 민박을 가입을 시켰어요. 이은자 사장님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할 거 아니에요. 또 연결해가지고 민박을 가입하면은 가입한 거에 대해서도 드리지만 소개한 거에 대해서 드리고 소개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은자 사장님은 소개한 소개한 민박집을 해주니까 수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민박집을 여러 개 소개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회사는 가만히 있어도 민박집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사용만 하면 무조건 돈을 드리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이은자 사장님이 회사하고는 다이렉트로 계약했지만 이은자 사장님이 10군데, 20군데, 30군데 만들 때마다 그 민박을 이용할 때마다 수입이 회사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역으로 이은자 사장님한테 그리고 그 밑에 또 소개한 사람한테도 주고 소개한 사람들한테 주고 세상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이게 네트워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들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카카오톡도 그렇고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지금 전 세계에 24억 명의 유저 사용자들이 있어요. 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 페이스북에 장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다가도 이 물건 저 물건 이렇게 소개도 하고 서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페이스북이 수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대기업이 된 이유가 인프라가 24억 명의 유저가 왔다 갔다 장터에 들락달락하는 인프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돈이 이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 그래서 아까 가수들도
옛날에는 어디 공연 나가고 해서 돈 벌었던 게 플랜 A. 근데 플랜 B는 뭐냐 하면 그렇게 공연은 안 나가고 저기 이게 지금 음악 듣는 거 있죠. 이것도 다 돈 내는 겁니다. 이러면서 돈 버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혹시 도끼라는 사람이 그 가수인가요? 가수죠? 도끼가 람보르기니 뭐 이제 30 됐나요? 20대인가? 아직도 20대 말인가 그래요. 람보르기니부터 시작해서 청담동에 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차가 몇 대가 되는지도 몰라요. 30이 안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노래 그거 이게 각각 들음으로 해가지고 그 가수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우리는 돈 버는 일이 내통만큼 사실은 쉬운 게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자, 마스터, 뭐 아멕스 이 카드사들도 비자가 그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비자 쓰는 사람들이 가장 많으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로 카드사의 그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가입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세계적인 굴제 기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랍이라고 이거는 그 카카오 택시처럼 동남아 쪽은 다 이걸 씁니다. 이 그랍이라는 걸 연결한 이 회사는 떼돈을 벌었습니다. 동남아에서 택시 부르잖아요. 이 그랍 앱만 핸드폰에 깔면 됩니다. 아, 잊어버리기 전에 폴더폰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젠마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폰부터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카톡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우버는 택시, 아마존 뭐 유명한 회사, 알리바바는 다 중국에 아실 거고, 이런 이베이나 이런 회사들 전체가 다 인프라 싸움입니다. 그룹을 이 안에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의 등급이 매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카톡, SNS 뭐 플랫폼 뭐 비즈니스 이거 뭐만 생각하라고요? 카톡, 장터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그것만 하고 카톡만 잘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업들도 이렇게 한 돈을 버는데 우리 경영자가 왜 돈을 못 벌겠습니까? 똑같이 따라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이게 대기업이 됐다면 우리도 이 전철만 똑같이 따라가면은 다들 돈 버는 건 되겠네요? 네. 우리가 돈 버는 방법은 파트너들을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네.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 정도 대기업 될 정도면 우리가 인프라만 많아지면 당연히 한 달에 1억 정도 되면 회장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잖아요. 네, 그래서 이 얘기가 그 얘기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하고 간절함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의지가 생기고 결단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에 들어갑니다. 그 행동이 조금 어설프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네네. 그리고 밑에 거 한번 꼭 좀 이거는 꼭 우리가 리더분들 그리고 다들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이 온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 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온다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이 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각자가 살고 있는 삶이 전부 틀렸잖아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쉽게 어떻게 이게 맞춰질 수 있냐고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큰 소리 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인생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쉽게 다들 소리 지르고 말이에요. 함부로 하고 말이에요. 한 번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안 합니다. 다들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정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서로 환경, 삶, 살아온 가정들이 다 틀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전부 다르게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정말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죠. 우리가 잘해야죠.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생각하는 근본 물질, 생각한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책을 한번 사서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신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생각하는 게 사고가 각인되면 그게 현실로 나타납니다. 내가 뭐를 그리든 간에 무조건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두 번째예요. 무조건 생각하는 물질을 머리에 사고를 해가지고 이미지화 시키잖아요. 그럼 무조건 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그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젠마 글로벌은 지금 10몇 개국, 그리고 베트남 준비 중이고 타이완 준비 중이고 인도 준비 중이고요. 나머지는 다 돼 있습니다. 2020년까지 한 20개국 정도가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체 세계 인구가 77억 명 정도 됩니다. 제가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게 작년 19년 8월 달 인구가 77억 2,500만 명입니다. 근데 중국이 14억 명, 그 다음에 인도가 13억 7천 명, 두 개 합해도 28억 명입니다.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중국은 어떻게든 간에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도 이제 곧 오픈해서 되는데 인도네시아가 꽤 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시면 그 몽골, 대한민국, 일본, 타이완,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캐나다, 미국, 브라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20여 개국이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입니다. 중국은 그 아까 얘기했듯이 삼위일체, 천지인, 화합이 중요합니다. 끝에 화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중국 사무실입니다. 리더분들은 다 한 번씩 오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2018년 12월 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했고 2019년 6월 23일 날 1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4일부터 27일까지 리더십 세미나, 그 다음에 최고 리더 교육을 본사에서 중국 지사에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9월 26일 29일 강사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 2달 전에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젠마 차이나 푸켓, 젠마 차이나만 따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푸켓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푸켓의 마지막 날 이런 행사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요게 그 저번 달에 이제 한 보름 됐네요. 예, 보름 저희가 그 송년회 겸 갔습니다. 아까 동영상 보셨죠? 예, 그거고요. 요거는 중국에 있는 저희 공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장 공장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엊그저께 1월 9일이네요. 9일날 산시성 태원시에서 송년 잔치를 한 겁니다. 약 한 350명 정도 왔는데 여기도 예, 이렇게 막년회가 이게 너무 중국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막년회를 뭐 신년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1월 9일 날 며칠 안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어저께 젠마 차이나 북경 송년 대회를 했습니다. 송년 행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300명 이상 좀 왔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젠마 차이나 중국지사 빌딩 계획서인데 지하 3층에 지상 15층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한 층당 한 1000평에서 1500평 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대중소 연회장, 5성급 호텔이 한 300객실 정도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건 1번입니다. 1번 여기 8층에 있는데 조만간에 한 개층을 더 얻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미어 터져 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네네. 이 바깥에까지 어저께도 엊그저께도 다 줄 서가지고 있었어요. 네네. 요건 태국
태국입니다. 태국에 저희가 여기 행사 몇 월 달에 했나? 작년 6월, 8월, 7월? 7월 달에 했네. 예, 이렇게. 요거는 몽골리아 8월 31일 날. 요거 이름이 잘못됐구나. 예, 예. 예, 여기 그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요렇게 한 400명 정도 와서 행사를 했습니다. 네. 이게 몽골입니다. 그리고 USA, 미국은 일단은 아틀란타에 요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을 해가지고. 이건 캐나다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파트너분들 골드 만들 것만 생각해 주시고 그 루비까지만 가면 경제적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루비도 물론 가격 수입 부분이 들쑥날쑥하지만 제대로 된 구축이 되어 있으면은 경제적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젠마에서 꿈을 한번 이루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젠마 좀 잘 좀 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